안녕하십니까, 가스쌤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인트로를 꾸며보았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영상은 좀 특별합니다. 물론 제가 만드는 영상 하나하나는 제 나름대로는 특별한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서 만듭니다만, 이번 영상이 좀 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고 이 영상이 그 50번째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평균 10개의 영상을 만들고 이제 그 5개월째 마지막 주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어느 습득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긴 하지만요, 이번 영상은 특별기획 시간으로서 제가 오랫동안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오면서 고민해오던 여러가지 이슈 중에서 특히 부모님들께서 진정으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고, 저 자신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실제로 겪었던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감히 입에 쉽게 담기 힘든 주제인 바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가스쌤의 극단적인 천기누설 비밀 방책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어린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행동교정 프로그램이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유명하신 오은영 박사님께서 나오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시면서 뭔가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나 할까요? 그야말로 이제 자녀 교육에 관한 한 국민 컨설턴트가 되셨습니다. 일단 이분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일러주신 유명한 조언을 한번 언급하고 가야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라서 혹시라도 놓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스쌤이 주는 극단적인 처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다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 첫 번째, 화가 나도 3분만 더 참아라. 두 번째, 일단 허락했다면 아이를 끝까지 믿어라. 세 번째, 장점을 찾아 칭찬해라. 그리고 네 번째,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해라. 다섯 번째, 명령 대신 제안을 하라. 그리고 사춘기 아이 존중하는 방법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문 벌컥 열지 말기. 두 번째, 입을 들추지 말기. 세 번째, 과도한 스킨십 자제. 네 번째, 오랜 샤워에 잔소리 금지. 다섯 번째, 사생활 존중하기 등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도 간결하면서도 훌륭하고 교과서적인 좋은 내용이라 제가 따로 사족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오은영 박사님께서 주신 이 처방은 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방법론으로서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방법들을 실제 생활에서 잘 실천하셔서 사춘기 자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가정이 정말 화목해지고 자녀가 큰 문제 없이 잘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교과서 같은 훌륭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먼저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제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의 심리적 상태입니다. 그게 해결이 돼야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지금부터 가스쌤의 다소 과격한 처방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전문적인 상담사도 아니고 이 분야에 정통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남자아이 1명, 여자아이 1명씩 이렇게 키우면서 느낀 점, 그리고 이제 성인 위주로 가르쳤던 10년을 빼고 후반부 한 15년간 주니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얻은 나름의 결론입니다. 영어로 사춘기를 일컫는 말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adolescence 이고요. 또 하나는 puberty, 빨리 하면 puberty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 adolescence는요, 어원을 따져보면 성장하다, 키우다, 양육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북미권에서 많이 쓰는 puberty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원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 상태에 도달한 시점이라는 그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이미 성인과 같은 몸이 되었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이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육체적 발육이 대단합니다. 저처럼 이제 사춘기 이전의 몸에서 멈춰버린 성인도 있고, 성인보다 더 성인 같은 사춘기 청소년도 많습니다. 몸은 성인이 되었는데 정신적으로 모든 게 서툴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에는 좀 많이 모자란 상태죠. 그래서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를 전환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사춘기를 부모가 옆에서 뭐 잘 도와주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거리거나 뭐 정리를 해줘야 하는 그런 미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간절히 마음속으로 바라보겠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비켜가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풍탄 하나 들고 가서 뭐 태풍이 눈에다 그냥 한 방 날려서 어떻게 잠재우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모른 채 방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이 오면 어디로 올 것인지 예의주시하면서 세심하게 살피죠. 그리고 몸을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제가 비유를 엉터리로 된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태풍을 정통으로 맞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파워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사람의 그 육체적 성장 정도가 다양한 것처럼 정신적 성장의 정도도 아주 다양합니다. 나이만 먹으면 사춘기가 쓱 지나가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질까요? 나이를 먹어도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먹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오히려 요령만 늘고 염치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데 부모가 되어버린 우리 자신들을 이제 보면서 내 자신도 건사하기 힘든데 자식들의 정신 상태를 책임져야 하는 이런 힘들고 황당한 상황을 예고 없이 갑자기 맞닥뜨린다는 것이죠. 대부분 그럴걸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첫 번째, 그분, 즉 태풍이 오셨다는 것을 최대한 빨리 인지하고 자체 경보 시스템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요. 두 번째, 아이와 갈등을 유발할 만한 멍청한 일들은 일찌감치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태풍이 오면 이제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을 미리 손보는 것과 같습니다. 애가 싫어할 만한 일은 아예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기장복이라든지 과도한 신체 접촉, 참견, 친구 관계 염탐하기 이런 것들을 아예 안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태풍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네 번째, 아이는 태풍이니 제일 중요한 건 부모 자신의 마음을 챙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이 자신만의 취미생활에 충실하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운동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서로 이 고통을 토로하고 소통할 수 있을 만한 비슷한 또래 아이를 가진 동지를 찾고 만들어서 자신의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에 대해 뒷담화를 겁나게 까면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중용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바로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도 안 됩니다. 즉 태풍과 싸워서 이길 하지 말고 그 방향을 잘 주시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 책무만 하고 살짝 빠지는 거죠. 예를 들면 때가 되면 밥을 맛있게 좋은 걸로 영양가 있게 챙겨주고 살짝 빠지는 거죠. 필요한 게 있어 보이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사주고 그것에 대해 어떠한 말이나 소통을 하거나 공치사를 바라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겁나 쿨하게 왕침대로처럼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취미생활하며 신나게 사는 겁니다. 와, 저 사람이 과연 진짜 내 친부모일까? 난 이렇게 몸은 커가고 이제 인생에 대한 고민이 커가는데 저 사람 왜 저래 혼자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지내지? 나한테 신경도 안 쓰네. 그 정도로 애의 시야에는 늘 보이는데 부모만 신난 듯 사는 거죠. 사실은 엄청 신경 쓰고 있는데 부딪히지만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마음 신림하면서 겁나 챙겨봐야 태풍은 분노의 지출하면서 신경도 안 써요. 친구가 더 중요하게 보일 뿐이거든요. 부모님 마음 챙김이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 어설픈 아마추어 부모라고 생각이 들면 너무 많이 공부하고 노심초사하고 애달파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쿨하게 지내보세요. 어느 순간 태풍을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보일 겁니다. 어설프게 태풍 앞에서 이제 가tuk대다가 이제 병원에 실려가든지 회복하기 힘든 관계로 이제 가서 심지어 아이에게는 일생에 큰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부모는 늘 죄인이지 않습니까? 예? 뭘 해도 애가 잘못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힘듭니다. 그죠? 새끼들을 키워보니 내 부모님께는 내가 어떤 자식이었을까 하고 이제 와서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오 마이 갓.